송은재TV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에 만났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도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도 또 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검수완박 입법도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양비론,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이게 누구 손을 들어준 것이냐,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놓고, 후보 경선을 놓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후보 단일화를 하는 부분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김재원과 유영하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 문제 왜 삐걱거리고 있는가? 그 다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사퇴를 한다면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났다. 그런 다음에 검찰도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도 문제가 있다. 둘 다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또 민주당과 검찰이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양비론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서로 제각각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먼저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것을 반려하고 재신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반려를 하고 임기를 지켜야 한다.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의견이 낼 것이 있으면 의견을 내고 국회와 협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자기 자신한테 있고, 퇴임한 뒤에 자기 안전만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다. 생각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뭐가 가장 유리하냐?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자신이 검수완박 법안을 거부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검찰도 문제가 있고 민주당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둘이 대화를 해봐라. 그 다음 김호수 검찰총장은 자신이 임명한 거니까 김호수가 사표를 내는 것보다는, 사표를 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호수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검수완박 입법을 하면서 그 과정, 여론을 보면서 자신이 판단하겠다. 무엇이 자신이 퇴임한 뒤에 안전에 가장 유리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믿을 것은 자신의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의 현재 수사가 경찰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안전한 부분도 아니고요. 또 경찰로 다 안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부분입니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을 온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걸 원칙적인 이야기만 한 것일 뿐이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민주당도 찝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지난해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수완박 또는 언론중재법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 편인가? 자기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가? 자기 안전에만 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여론의 흐름, 국민 여론의 흐름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대구시장이 김재원과 지금 유영하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홍준표 후보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도상. 20대, 30대가 홍준표 뭐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구체적인 방식을, 지금 김재원이 유영하에게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걸 두고 뭐 유영하는 뭐 지금 구체적인 방식을 그렇게 강압하듯이 제안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재원은 유영하에게 자기 보고 사퇴하라는 것 아니냐,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느냐, 기가 찬다, 뭐 서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집니다. 후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지고, 후보 단일화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홍준표 후보에게 집니다. 지금 뭐 김재원은 이제 유영하와 이렇게 후보 단일화에 대한談판이 잘 안 되니까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생각이 맞은 것이 아니냐, 뭐 짬짬이가 된 것이 아니냐. 소위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니까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거기에 유영하가 출마하기 위해서 유영하가 주소도 그쪽으로 옮겨놓고 유영하가 이렇게 단일화에 소극적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과 유영하가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이 주는 의미,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 선출이 가지는 의미,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의미, 이런 전체를 짚어보고 제가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뭐 2, 3% 정도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대구 지역의 책임 당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당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당원들이 굉장히 큰 폭의 지지를 두 사람 중에 누군가로 몰아줘야 지금 홍준표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방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아직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내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사퇴하기 힘들다, 후보 양보하기 힘들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맞지 않고요. 극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어느 쪽이 한쪽이 양보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의 입시 의혹, 병력 의혹이 불거진 이 정호영 후보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인사청문회 문화가 이제 거의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이렇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이 되면 이게 묻지마 의혹을 쏟아내는 풍토입니다. 언론사마다 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산에 따라서 소위 허위 사실도 있고요, 가짜 뉴스도 있고요, 이 페이크, 어떤 의도를 갖고 말이죠, 가짜 뉴스도 있고 막 쏟아냅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그 후보자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이거 뭐 가짜 뉴스까지요 받아들여서 해명해야 되는 이런 구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후보자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쏟아지는 이 언론의 공격에 해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구도 자체가, 이 소재 자체가 말이죠,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대학, 의과대학에 자신의 자녀들이 그 어렵다는 편입학을 성공한 경우거든요. 병력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도상, 그러니까 소재상 이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뭐 자신들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사전에 이 정도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짐작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인데, 그럼 사전에 준비가 됐었어야 한다. 언론의 대응이 늦었다. 이미 언론의 대응이 늦으면 이게 지금 팩트하고 관계가 없이 국민 여론이 나빠져 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기자회견은 그런대로 진솔했고 상세했어요. 근데 기자회견이 잘 된다, 언론 대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해야 본전인 겁니다. 본전이 되면 잘한 겁니다. 이 쏟아지는 의혹, 뭐 거기에는 진실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막 쏟아붓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잘해 나가야 한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호영 후보자는 너무 잘 못해요.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또 대응이 제대로 안 됩니다. 유력한 언론, 뭐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통해서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 팩트 자료를 계속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언론들은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에 대한 전략이 잘못되고 있고요.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오얏나무 아래서 갓건을 고쳐 맸다라고 하는 건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나 또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한 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부정의 팩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뭐 어려운 법률 용어를 굳이, 그게 참 말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증거, 근거가 나오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경북대학병원 병원장, 부원장, 병원장을 지낸 사람, 그 자녀들이 거기에 편입학을 했다. 당연히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민들 보고 부정의 팩트를 내놔라라고 하면 오만해집니다. 성실하게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에 해명을 거듭해서 본전이라도 되면 최고 잘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 거의 뭐 근거가 없는 겁니다. 따박따박 한동훈 후보자는 반박해 가면서 여론전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청문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와서 이제 거의 굳어 있습니다. 이건 뭐 후보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오만 뭐 의혹을 다 받게 됩니다. 그걸 계속 본전이라도 한다라는 심정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좀 신경질적으로 이걸 조국과 비교를 하는데, 조국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국과 같으냐, 조작을 했느냐, 위조를 했느냐,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신경질이 좀 날 겁니다. 그런데 조국과 자꾸 비교가 되는 것은 특히 입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조작을 했느냐, 위조를 했느냐라는데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많은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로는 정호영 후보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늦었지만,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퉈보자.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좀 다퉈볼 내용의 여지가 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론의 방어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언론의 집중 공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말대로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잘못 판단을 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언론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언론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팩트보다 지금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고 나면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 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략까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정호영 후보자가 다퉈볼 부분이 있다면, 항변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지금 많은 언론을 관리할 뭐 그런 여력이나 이런 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박할, 지금 뭐 교육청 감사를 해달라, 또 국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그 아들 신체 검사를 받겠다,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합니다. 직접 지금 가서 해야 됩니다. 해서 뭔가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도 본전이 들똥말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어제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증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못했다. 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도요.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검증 부분에 대해서 책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검증을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퇴가 결정되고 나면 검증에 실수가 있었다. 검증에 철저히 했다. 검증에 실수가 있었다.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부정의 팩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자들에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이 여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여론의 흐름, 국민들의 생각,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 말로서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장제원 비서실장 신경질 낼 일 아니고요. 안철수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사 전체 인사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자기 추천하는 사람이 안 돼서 굉장히 뭐 자신이 부끄럽고 민망한 경우였다. 그 다음 공동정부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살얼음을 긋듯이 굉장히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다. 불만 이렇게 토했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서 털기로 했으면 공동정부 가기로 했으면 인사에 대한 불만 말하지 않기로 했으면 그냥 터는 겁니다. 그렇게 뒤에 구시렁구시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한덕수, 장제원, 안철수 모두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자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를 만나서 검찰도 문제가 있고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일까를 고민하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한다. 정호영의 사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시기, 방식이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